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네. 누굽니까? 요번에는요. 네. 요번에도 사실 정치와 시사 연관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예. 네.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여러 좀 구설에 휩싸이면서 이제 사실상 당분간 이제 정치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됐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당대표가 누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정말 의외인 게 이 유승민 씨가 지금 굉장히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참 웃기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일단 스님이 보실 때 이분이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당대표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더 크게 본다면 그 차기 대권 이런 것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견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시험에는 이분이 지금 또 당권 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사주가 정유생, 이제 내년에 뭐 67이고 11월 18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주를 보면 무술년 임자월 갑신일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딱 한마디로 첫째 말하자면은 이분은 정치인으로 좀 오래됐고 자기 부모도 뭐 법조인으로 있었고 이래가지고 참 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었는데 이분이 초심을 가진 그대로 왔으면은 지금쯤 굉장히 좋았겠죠. 좋았는데 이분은 초심을 잃었어요. 원래 정치에 입문할 때 가지고 있던 초심을 잃은 분이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상이 맞지를 못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 말이 제일 옳다. 지금 보면은 우파이면서 보수이면서도 한 번씩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이 보수인가 싶을 정도예요. 현 정권을 시범이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현 정권이 출발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씹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그렇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높죠. 예. 물론 아무리 내가 속해는 현 정부라도 잘못한 점이 정말 이게는 아니다 싶어 잘못한 점이 국민들한테 언성을 사야 될 정도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비판을 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분이 정치를 허던 분 같았으면은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 아니고 높게 시작을 했겠죠. 높게 시작해가 뒤에 가면서 까지겠죠. 근데 이분은 정치 정자도 모르고 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가 본의 아니게 떠밀려서 정치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국민의 호응을 받아서 정치를 한 사람인데 물론 그것도 하늘에서 줘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은 뭐 지지율이 30%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30%로 머물고 갈까요? 우리 PD님 생각 어때요? 저는 사실 그 마지노선이 30%라고 보고 거기서 더 떨어져서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지금요 우리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 현지 정치력은 정치인들도 잘못 보고 있는 계신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자들하고 모닝 스피치를 하죠.
그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로 지지율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라도.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일반 정치를 보고 지금 살아오신 분들 볼 때는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역시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전진을 하죠. 네. 발달을 하게 돼 있고, 네. 개발이 되고, 네. 능력이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년에 지지율이 꼬꼬라지지 않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렇죠. 제가 왜 유승민 씨를 이야기하면서 윤 정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네. 이야기를 할까? 네.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기준에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하는 미래 1년 후에 2년 후에를 이 사람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일개 무식쟁이 이 땡중도 그걸 보는데 이분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왜? 우선 앞에 보인 것만 봐야 되니까. 이분 당대표 나온다 그랬죠. 네. 안 됩니다. 이분을 찍어가 당대표로 만든가 동시에 이 보수 진영의 우리 당원들이 한마디로 정치병자죠. 나 역시부터. 왜? 이분 지금 저 방송이나 전번에 그 인터뷰에 그러대요. 자기가 배신자 프레임을 벗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절대 못 벗었으니까. 그거 인정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야권에서 인정하겠죠. 왜? 씹어주니까 좋으니까. 자기들 해야 될 말 해주니까 좋으니까. 제일 문제는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분이 당대표가 안 되고 나면은 24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당을 만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깬단 말이에요. 보수가 뭉쳐가지고 한 몸 한 마음으로 가도 이 지금 애로운 난국을 극복하기 힘든데 이분은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좀 실이 죽은 그 자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 당대표 나면 자기 1등이다 그러는데 제가 가면만 한번 보세요. 사주에도 나와 있고 이분이 지금 코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지야 안 들키려고. 그래서 대구시장 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좀 씹으셨죠. 자주 씹죠 이분을. 저는 이준석이보다 더 위험한 인물을 보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당을 만들 확률은 없어요. 저 친구는. 왜? 미래가 자기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면 미래가 있고, 이분은 나이가 내년에 67인데, 자기 70 넘고 이렇게 하고, 다음 정권하면 70 넘고 80 넘고, 자기는 이제 정치권에 머물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쵸, 사실. 기기에 머물러봐야 10년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뭔가 해봐야 된다는데, 차기 대권 나올라는 하겠죠. 움직이려는 하겠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돈으로 피해만 주는 것이 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분도 팬데믹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근데 그것도 한 줌에 지나지 않는다. 응?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은 절대 거치지 않았다. 아직도
더 악화되고 있다 봐야죠. 지금 이분이 씹는 바람에, 현 정부를 씹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만도 이분이 이미 자기 심상을 자기가 알고 맑게 가지고 가기는 늦었다. 이미 시기를 들어가버렸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 이후에 다른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몇몇 이분을 지금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여당에서도 이분 쪽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산에 누구 이름 뭐 한테도 있는데 그분들을 해가지고 또 옛날에 그 빠져나가던 그 탄핵 때 빠져나가던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거의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요런 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깨가 나간 다당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정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네. 국민의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 지금 제가 한 분을 딱 보면은 지금 민주당 옛날에 비례대표로 와가지고 지금 새실의 전환인가 하는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비례대표 도신 분. 네. 그런 분이 창당을 해가 나가면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분명히 창당을 할 겁니다. 그분은. 네. 나는 그런 분들은 환호해요. 왜? 아닌 건 아니다. 확실히 여곤하고 뭐라 푸고 자기 소신 있는데 발언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서 미리 우리 애청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주 사천 이쪽에 지금 이 축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게 양해를 받으시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드리는데 이제 이분은 내가 지금 더 욕을 안 잡수려면은 네. 이번 임기 끝나고 차기 때 국회에 나오실 거예요. 네. 그때 만약 국회의원한테 떨어지시면은 네. 정치계를 은퇴하시라. 은퇴하시고 학자로 돌아가시라. 이제는 정치권에서 발을 떼는 그게 어쩌면 더 이분한테도 좋고 네.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후배 양성을 하시라. 그러면은 그나마 미웠던 정이 네. 바뀐다. 만약에 이분이 이 상태 가면서 후배를 양성을 한다. 네. 그 후배들한테까지 마이너스가 가죠. 저는 그래서 이분은 뭐 당대표에 나오는 건 기정사실로 돼 있으니까 100% 나오게 돼 있는데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감히 예언했는데 제가 그분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이름은 말씀 안 드려요. 네. 나오면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현 정부 일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현재 지금 당내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현재 여당 내에서 하고 계신 분 중에 네. 나오는 분들은 당원 내 마음을 가져가실 분들이 50%를 가져가실 분들 계실까? 없어요. 없다. 지금 현재 당정을 그 당 안에서 네. 의원 활동을 하면서 분들 중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뭐 안철수라든지 김기현이 몇 분 계시죠? 네. 계신데 그분들은 절대지 물론 이제 당원을 안 하고 전 국민 투표에 들어가면 모를까? 네. 당원 투표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고 당 대표를 뽑는데 국민 투표를 해서는 안 되죠. 당원 투표를 해야죠. 당원 투표를 해야 돼요. 당내 인사의 대표를 뽑는데 국민의 대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당내 인사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야당 인사들이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 투표가 30%에 들어간다 그쪽에서 찍어준 거는 그건 소용없는 포잖아요. 쉽게 말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방해 공작 들어온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당대표 뽑을 때는 네. 100% 당은 이준에 뽑아야 된다. 그렇죠. 사실 그냥 국민투표로 가져가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 당대표를 나오는 분은 국민을 그다 여면 안 돼. 자기 당원들로가 뽑아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을 뽑으면은 진짜 야당에 필요한 분이 대표를 나오는데 응? 그러면 우리 저 여당 쪽에 있는 당원들한테 믿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서 그 방해 공작으로 포를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 야건 여건. 적장을 내가 뽑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장을 내가 뽑는 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지금 긴급하게 이제 당대표부터 보니까 지금 임시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걔가 이제 결정이 나실 건데 내년에 1, 2월 될 건데 네. 부디 잘 타협하셔가지고 네. 당원 우리가 또 중앙당원들 있잖아요. 예. 당원들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요번에는 당원만 100% 당원만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걸로 들어가라. 근데 거기서 국민을 하자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당원들을 못 믿는다는 거죠. 당인들 찍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그 당의 대표를 맡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군수나 시장이나 국가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들. 네. 국회의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지역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 뽑는 것도 여야가 같이 동시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당을 대표하는 대표나 아니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원내대표를 뽑을 때 원내대표를 그 당 국회의원 중에서 뽑잖아요. 네. 그 원내대표를 갖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PD님이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데 네. 야당 여당 합해가지고 원내대표 뽑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네. 원내대표는 그러면 자기 당 국회의원으로 뽑고 당대표는 국민을 그어서 30%나 50%나 해서 뽑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국민 중에서 분명히 우리 당 소속이 아니고 다른 당 소속의 국민이 계시단 말이에요. 무당 소속도 있겠지만 해도. 네. 그러면 차라리 무당을 딱 찍어서 무당이 당을 확실히 가거든. 무당이라도 오는 사람이 내가 무당이다고 다른 사람이 내가 무당이다고 그걸 해피면 어떡할 거예요? 일일이 개인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나오더라도 자기가 노력을 해보지만 해도 쟤는 안 된다. 안 되고 이분이 안 되는 게 문제이고 안 되고 나면 나중에 24년도 선거 때 이분이 또 몇 분 또 현재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가서 창당을 해가지고 또 밥그릇을 깨버리지 않을까. 저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